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경구 군산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의원은 도당위원장인데도 특정 지역만 집요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영대 의원은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져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KT의 유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장을 던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센터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성을 인정받은 청년 창업가들이 속속 등지를 틀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창업 입주 경쟁률은 6.8대 1까지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경구 군산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의원은 도당 위원장인데도 특정 지역만 집요하게 대변하고 있고 신영대 의원은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행정구역이 정해진 수변도시. 두 곳 모두 김제로 기속된 데는 지난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대법원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운영 방식이 결정될 새만금 신항도 치열한 영토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226곳 가운데 관할구역의 해양을 포함한 곳은 전체의 32%. 때문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0월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전처럼 해상 경계선을 획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발의자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신영대 의원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항과 군산항을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은 김제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전북의 공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도당위원장이 특정 지역만 집요하게 대변하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해만을 집요하게 대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역 평양 행정 유도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원택 의원은 군산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신영대 의원은 군산항을 지킨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효성 법안이나 중앙부처 설득 등 기본적 책무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한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신 의원이 지금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군산항을 침몰시킨 공동 책임자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시작으로 치열해지는 영토쟁탈전.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최종 선출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9.77%를 기록해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 5.46%, 김경수 후보 3.01%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88.96%를 얻었습니다. 교육부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에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광학원이 제출한 통폐합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통합 원광대가 출범하게 되며 정원을 400여 명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거쳐야 해 내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280억 원이 투입돼 이퓨얼 생산실증 설비가 구축됩니다. 이퓨얼은 전기분해 수소와 대기 중의 탄소를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부가 가치 연료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 탄소순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1분쯤 부모를 살해하고 아파트 복도로 나와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군이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군산기지와 오산기지에 분산 배치된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 전투기는 모두 오산기지로 옮겨갑니다.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SKT가 확보한 유심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선 익산 SKT 직영점. 유심 교체를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심 교체할 때는 항상 줄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거리표를 둔다든지 그런 것도 불편하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SKT 이용 고객은 전국에 약 2,500만 명. 하지만 SKT가 확보한 유심은 약 100만 개에 불과해 가입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사는 유심을 전국 매장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대리점에서는 주말에 입고된 200개 유심이 월요일 오전 중 모두 소진됐고 오후에 추가로 들어온 물량도 빠르게 동인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매장 직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직원들은 식사도 거른 채 유심 교체 응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는 형편이고 줄 서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판매 손님이 오시면 적어도 10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한편 한 이용자는 해킹 피해로 인해 약 5천만 원의 금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용자는 알뜰폰 요금제가 해제된 뒤 자신의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으며 개설 하루 만에 가입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을 위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 대기 기간 동안 이용자들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지만 이용자들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보호 서비스 가입 요구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인가 일하는데 SKT를 가입자들이 그냥 또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지. SKT는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유심 물량 부족과 매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금융범죄 위험이 커진 만큼 이용자들에게 금융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이트 등에 접근할 때는 즉각 차단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군산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역 특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2개 기업에는 최대 1,500만 원의 지원금과 업종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온오프라인 입점 및 참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군산 북페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에서 매력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산이 이동통신 데이터, 내비게이션 검색,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에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와 전락권에서 기대되는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처음 열린 군산 북페어는 이틀 동안 6,600여 명이 방문해 지역 독사 문화인 텍스트 힙에 맞물려 MZ세대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 북페어 핫 연관어 1위로 떠올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언급량이 1,400%나 늘었습니다. 군산 북페어는 올해도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서점과 출판사 100여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청이 28일 에너지기술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 에코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학교 기반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만금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두 기관은 신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지난 3월 말 개인 신상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정년을 5년 앞두고 퇴임함에 따라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의 도전장을 던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청년식품창업센터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성을 인정받은 청년 창업가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올해 입주 경쟁률은 6.8대 1까지 높아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말차를 주원료로 한 제품입니다. 젤라또 등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업체는 청년 창업기업. 대표는 대학생이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잘 유지하면서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할 거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업체는 창업 첫 해였던 지난해 매출 7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카페 등 거래처를 직접 발굴하고 전국 박람회를 공략했습니다. 아직은 1인 기업이지만 추가 제품을 기획하고 있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제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 말차 제품을 많이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이나 오스트리아의 수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장을 던진 39세 이하 청년은 200여 명. 이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센터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등의 평가를 거쳐 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실과 스마트 스튜디오, 회의실, 공용 라운지 공간을 최대 7년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가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을 줄이고 경영 유지비와 재고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전문 교육부터 전문가 상품화 진단을 거쳐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연계됩니다.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두 번째 도전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식품 제조에 있어서는 청년식품창업센터가 같이 갈 때는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조금 더 덜 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어떤 매트리스 역할로. K푸드 열풍과 함께 식품 분야 창업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이후 해마다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첫 해 4.6대 1에서 이듬해 5.6대 1로 상승하더니 올해는 55개 팀 선발해 전국에서 375개 팀이 몰려 경쟁률은 6.8대 1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이게 대세로 흐르려고 치면은 계속 많은 제품도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같이 나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 원동력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식품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기업, 대기업들하고 조금 다른 눈. 식품 분야에서 불고 있는 청년 창업붐. 성공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식품 분야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 서흥남동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군산 서흥남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60cm, 깊이 15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와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814곳, 38,769마리입니다.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526곳, 8,536마리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진행했고 그 외 288곳은 자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럼피스킨은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과 피부결절, 유산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군산 앞바다의 바닷물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는 대조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 오전 3시 44분쯤 군산의 예측 조위는 733cm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주의 단계 713cm를 넘어서는 수치로 해안 저지대와 방조제 주변의 침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고조기에는 저지대 침수나 선박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영등시민공원 소나무 군락지에 청보라 언덕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소나무와 맹문동이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을 위해 청보라 언덕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맹문동 약 10,000본을 심어 공원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도내 돼지 사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돼지 사육수는 127만 마리로 전년 대비 4.6% 줄었습니다. 이는 어미돼지 감소로 6개월 미만 돼지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내 한우와 유구는 41만여 마리, 닭 3,360여 마리, 오리 133만여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중분위의 결정은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부안군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래 의장의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아내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내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아침 전주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25톤 화물차에 50대 아내가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장수로 있는 고속도로에서 5톤 집게차가 전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완주분기점 8km 지점에서 5톤 집게차가 타이어 파손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칸에 있던 폐비닐이 쏟아지면서 한때 차로 동행이 차단되는 등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원불교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기념 경축식을 봉행했습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오늘 반백년 기념관에서 종교계와 정치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각 개교절 기념 경축식을 가졌습니다. 대각 개교절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원불교를 개교한 날입니다. 익산 모현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 영등 부송도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견학, 독서활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시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와 문화체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따르면 3일은 디토 오케스트라의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공연인 디즈니인 콘서트가 무대를 선보입니다. 17일에는 현악 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소프라노 박혜상과 함께합니다. 23일에는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화합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트로트 주크박스 뮤지컬로 풀어낸 청춘연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31일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일본 영화를 원작으로 한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이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기록관 방문 주간으로 우리 가족 추억을 잇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록 소풍을 주제로 가족의 이야기를 3가지 방식으로 기록하는 체험이 마련됩니다. 체험에서 사진으로 기록하기는 기록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엽서로 기록하기는 가족끼리 엽서를 작성해 기록 우체통에 넣어 추억에 전달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추억으로 기록하기는 개인 SNS에 기록관 관람 인증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추억의 뽑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익산에 만들어진 무장의 나눔길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익산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은 2023년부터 2년간 20억 원이 투입돼 원광대에서 자연식물원을 거쳐 원광대 병원까지 연결되는 4.1km 구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데크길과 황토길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쉼터와 벤치가 배치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고령층의 인지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응합니다. 익산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는 오는 9월까지 북부권 치매 안심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 및 치매 관리 사업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기반을 다지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 직업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쇼콜라티에, 주얼리 디자이너, 해양생태연구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9도, 익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도에서 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며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